아가씨, 혼자 밥 먹으면 맛없잖아. 오빠들이랑 같이 먹지? 에이, 뭘 그렇게 튕겨? 우리가 무섭냐? 비릿한 젓갈 냄새와 구수한 떡 볶는 향기, 싱싱한 과일의 달콤한 내음이 뒤섞여 코를 간지리는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얻은 휴일, 태권도 국가대표 장주연 선수는 북적이는 남문시장을 찾았어요. 땀 냄새에 배인 도복 대신 하늘색 블라우스에 편안한 면바지를 입은 그녀는 영락없는 24세 아가씨였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막 뽑아낸 따끈한 옥수수를 들고 있었죠. 훈련과 대회 준비로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이런 평범한 시간은 그녀에게 꿀맛 같은 휴식이었어요. 아가씨, 이 복숭아 한번 봐요. 오늘 아침에 막 따온 거라 아주 달고 맛있어.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활기찬 목소리에 주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숭아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탐스러웠죠. 주연은 복숭아 2개를 골라 바구니에 담으며 가볍게 웃어 보였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걸로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으로 단련된 기합 소리와는 사뭇 다른 부드럽고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의 물건을 외치며 손님을 끌었고 사람들 사이로 요리조리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인들의 손수레는 마치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시장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주연은 그 활기찬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떡집 앞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래떡 한 줄을 사서 한 입 베어 물기도 하고 반찬 가게에서는 맛깔스러운 젓갈 냄새에 잠시 발길을 멈추기도 했죠. 그녀는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신중하게 상태를 살피고 파릇파릇한 시금치 한 단을 고르며 가볍게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꼼꼼한 살림꾼 아가씨 같았지만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갈 때의 민첩함이나 물건을 고를 때 언뜻 보이는 다부진 팔 근육은 평범함 속에 감춰진 특별함을 암시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시장의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인상 좋고 야무진 젊은이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죠. 주연은 이런 시선이 싫지 않았어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장주연이라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니까요.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질 무렵 주연은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러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철저한 식단 관리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던 음식이었죠. 뽀얀 국물에 쫄깃한 면발, 아삭한 오이채가 어우러진 콩국수는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아, 맛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혼잣말의 주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주연이 콩국수를 거의 다 비워갈 무렵 분식집 안으로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봐도 불량해 보이는 남자 서너 명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팔에는 조잡한 문신까지 새긴 그들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동네 건달들이었어요. 그들은 자릿세를 뜯거나 소란을 피우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건달 무리는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혼자 앉아 있는 주연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저기 혼자 앉은 아가씨 몸매 괜찮은데? 그러게 말이다. 얼굴도 반반하고 오늘 우리가 좀 놀아줄까? 그들은 주연에게 들으라는 듯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녀가 앉은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연은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남은 콩국수를 마저 먹으려 했어요. 괜히 엮여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건달들은 그런 주연의 태도를 겁먹은 것으로
오해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주연의 테이블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한층 더 노골적으로 추근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혼자 밥 먹으면 맛없잖아. 오빠들이랑 같이 먹지? 한 놈이 능글맞게 웃으며 주연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먹어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런 미묘한 경고를 알아챌 리 만무했죠. 오히려 주연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튕겨? 우리가 무섭냐? 하. 다른 건달 하나는 아예 주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연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처럼의 휴일이 엉망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건달들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불쾌하고 끈적하게 변해갔어요. 주연은 남은 콩국수를 서둘러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할게요. 그녀는 분식집 주인에게 돈을 내밀며 건달들을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건달들은 주연이 분식집을 나서려는 순간 더욱 악질적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놈이 주연의 장바구니를 일부러 어깨로 툭 쳤어요.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나.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주연의 장바구니에서 오늘 정성껏 고른 과일과 채소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복숭아는 껍질이 벗겨지고 흙이 묻었고 애써 고른 콩나물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주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건달들은 그런 주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낄낄거렸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칠칠 맞아서 뭘 하겠어? 우리가 도와줄까?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오빠들 마음 아프게. 주연은 묵묵히 물건을 다 주워 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밀친 건달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달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 내가 왜? 내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연은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건달의 발목을 향해 아주 미세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자신의 발을 살짝 내밀었어요. 건달이 한 발짝 움직이려는 순간 그의 발이 주연의 발에 걸려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건달은 당황하며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달들도 순간적으로 웃음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연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건달이 제풀에 헛디딘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건달들 사이를 뚫고 분식집을 나섰습니다. 뒤통수에서 느껴지는 건달들의 험악한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시장의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의 평화로운 휴일은 아무래도 여기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사태가 생각보다 더 귀찮게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주연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 분식집 앞에 남겨진 건달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들의 동료가 그것도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어이없이 발이 걸려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던 덩치 큰 건달 박치용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런 건방진 계집애가 내 발을 걸어? 이 박치용님의 발을? 그는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겨준 주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다른 건달들, 빼빼 마른 최경호와 어수룩해 보이는 김만수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남문 시장에서 어떤 위세로 상인들을 쥐락펴락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여자 하나에게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으니 자존심이 여간 상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있어 주연의 행동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박치용, 전현 저대로 보낼 거냐? 우리가 어떤 놈들인데 저런 취급을 받아? 최경호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어요. 김만수도 어눌하게나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뭘로 보고 저렇게 그냥 가면 안 돼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연이 보여준 미묘한 경고의 의미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것을 파악할 만한 상황 판단 능력 자체가 부족했죠. 그들은 주연의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운 나쁜 사냥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그들의 빈약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오히려 여자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주연이 시장을 벗어나기 전에 붙잡아 자신들이 겪은 수모를 몇 배로 되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보낼 리가 없지. 전현 오늘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박치용이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광기가 번뜩였어요. 건달들은 씩씩거리며 주연이 사라진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시장의 복잡한 골목길은 그들에게 손바닥처럼 익숙한 공간이었죠. 장바구니까지 들고 있는 여자가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안일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최경호, 넌 저쪽으로 돌아. 김만수, 넌 나랑 같이 간다. 오늘 저 계집의 머리끄덩이 잡고 시장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닐 테다. 박치용의 목소리는 살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주연은 시장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등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불길한 기척을 감지했습니다. 아까 그 건달들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의 거친 발소리와 숨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귀찮게 구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큰 길로 나가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죠. 혹시라도 싸움이 벌어져 주변 상인들이나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낡은 창고 건물들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낮에도 어둡고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건달들은 주연이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멍청한 년.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박치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은 주연을 완벽하게 포위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였어요. 쌓여있는 폐자재들과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건달들은 주연을 가운데 두고 반원 형태로 천천히 에워싸며 압박해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까 분식집에서는 우리가 좀 젠틀하게 나갔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셨나 봐. 박치용이 특유의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골목 안에 낮게 울려 퍼지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내년 때문에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어떤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최경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고 김만수도 덩달아 주먹을 흔들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주연이 이제라도 겁에 질려 울면서 용서를 빌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몇 번 재미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연의 표정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건달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건달들에게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순순히 우리 말을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박치용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아니면 내년이 뭘 좀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던 거야? 응? 최경호가 한층 더 약을 올리듯 비아냥거리며 주연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두둑하게 보상하는 게 좋을 그의 말이 다 이어지기도 전에 주연의 몸이 마치 용수철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최경호의 손목을 정확하고 빠르게 포착하여 안팔목 바깥막기로 강하게 쳐냈어요. 컥! 짧은 비명과 함께 최경호의 몸이 뒤로 맥없이 낮아빠졌습니다. 팔 전체에 퍼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손목 관절이 부러진 듯한 충격에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주연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간결해서 박치용과 김만수는 동료가 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연은 바닥에 나뒹구는 최경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낮지만 얼음처럼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박치용과 김만수는 동료의 고통스러운 소리와 주연의 살기등등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 아니,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골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경호가 힘없이 나가떨어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박치용과 김만수는 순간적인 공포와 당혹감에서 벗어나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감히 경호 형님을. 김만수가 어눌하지만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치용은 이가 갈릴 듯한 표정으로 주연을 노려보았어요. 내년이 진짜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리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자신들이 여자 하나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맹수처럼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주연에게 달려들 기세였죠. 전연잡아. 오늘 아주 반 죽여놓을 테다. 박치용이 고함을 지르며 가장 먼저 주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김만수도 그의 뒤를 따라 어설프게나마 공격에 가담했어요. 이제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며 다가오는 건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침착하게 주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군.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주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짧게 심호흡을 했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반사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상대방이 명백한 적의를 드러내며 공격해 오는 이상 정당방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죠. 주연은 마치 훈련장에서 겨루기를 하듯 가볍고 빠른 스텝으로 박치용의 성급한 주먹을 옆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동시에 그의 옆구리가 비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가볍게 가격했어요. 흑! 박치용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 사이 김만수가 뒤에서 주연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주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숙이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김만수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와 유사한 동작으로 그의 몸을 가볍게 들어 바닥에 매다 꽂았죠.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힘을 조절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했지만 김만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충격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번개처럼 빨랐고 방어와 공격은 마치 하나처럼 이어졌습니다. 건달들은 자신들의 주먹이 계속해서 허공을 가르거나 어설프게 뻗은 팔다리가 오히려 주연의 반격에 이용당하는 것을 느끼며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분명 2명이었고 주연은 혼자였지만 수적 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연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절망감만 커져갔죠. 뭐야, 이 계집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박치용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버티고 서서 주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이제 혼란과 함께 원초적인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센 거야?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이 지금껏 시장에서 싸움 깨나 한다고 자부해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방어 위주로 움직이며 그들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렸지만 박치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최후의 발악처럼 더욱 악을 쓰며 주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숨막히는 광경을 골목 어귀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분식집에서 주연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그녀의 뒤를 따라왔던 나이 지긋한 시장상인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싸움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주연이 보여주는 유려하면서도 파괴력 넘치는 발차기 기술과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침착한 자세는 그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발차기 분명 어디선가 봤는데, 그래,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시범 경기할 때 봤던 그 동작이란 똑같잖아. 김영감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연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어렴풋이 감지하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싸움의 추이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어요. 상황은 이제 완전히 주연의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치용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의 공격은 처음의 날카로움을 잃고 점점 더 크고 엉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주연은 여전히 가벼운 스텝과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며 조금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치용이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듯 고함을 지르며 주연에게 정면으로 무모하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절박함과 함께 패배를 직감한 자의 처절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주연은 그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돌진을 이용하려는 듯 가볍게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동시에 몸을 낮추며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박치용이 자신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로 몸을 회전시키며 강력한 뒤차기를 그의 복부 중심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커! 박치용은 마치 고무공처럼 뒤로 튕겨나가며 바닥에 큰 대자로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고통이 터져나왔고 눈은 허옇게 뒤집힌 채 초점을 잃었어요. 그 한 방은 너무나 강력하고 결정적이어서 싸움의 종결을 알리는 분명한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아직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있던 김만수와 조금 전에 팔을 다쳐 고통하던 최경호는 두목인 박치용마저 힘없이 쓰러지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들을 덮쳤어요.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여성이 단순히 힘 좀 쓰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골목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쓰러진 건달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린 건달 두목 박치용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연의 뒤차기는 정확하게 그의 복부 중심 명치 바로 아래를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는 순간적으로 호흡곤란과 함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주연의 발차기는 국가대표급 선수답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힘을 완벽하게 조절하여 내부 장기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상은 피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 가격했다면 박치용은 아마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남아있던 김만수와 최경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박치용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침착하게 서 있는 주연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눈동자에는 더 이상 처음의 오만함이나 분노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덤벼들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눈앞의 여성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힘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팔을 다친 최경호는 고통과 공포로 인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형, 되게 괜찮으세요? 김만수가 평소의 어눌함에 더해 잔뜩 겁에 질려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박치용이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최경호는 다친 팔을 부여잡은 채 비틀거리며 박치용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박치용은 희미하게나마 소리를 내며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김만수와 최경호는 이제 주연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주연은 더 이상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무시무시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황급히 쓰러진 박치용의 양팔을 잡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치용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죠.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도망치는 악귀들처럼 허둥지둥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년아. 최경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힘겹게 한마디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전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량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연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아니, 나타날 수 없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참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건달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골목 안의 공기가 그제야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주연은 가볍게 흐트러진 앞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격렬한 싸움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녀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던 장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담긴 바구니였죠. 다행히 격렬한 몸싸움 중에도 장바구니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놓여 있어 내용물은 크게 망가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주연은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밝은 곳으로 향했어요. 모처럼의 휴일이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얼룩졌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은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시장 상인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주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방금 전의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기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흥분으로 인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김영감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평범하고 예의 발랐지만 김영감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평범한 젊은 아가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신화 속 여전사라도 강림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어느새 주연의 주변으로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골목 안에서 터져나온 격렬한 싸움 소리와 건달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모습은 시장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의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래요?
저 아가씨가 혹시 건달들한테 봉변이라도 당한 건가? 아니,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 아가씨가 건달들을 혼내준 것 같은데요? 건달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내가 봤어요. 에이, 설마요. 저렇게 가녀린 아가씨가 어떻게 그 흉악한 건달들을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저 아가씨,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눈빛 좀 보세요.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는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연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김영감은 이제 거의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텔레비전 뉴스나 스포츠 중계에서 보았던 한 젊고 당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틀림없어. 그 눈빛, 그 기백, 분명 장주연 선수야.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른 시장 상인 몇몇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주연이 혹시라도 다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고 몇몇은 바닥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물건들을 함께 찾아주려고 했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아요? 저 못된 놈들이 또 행패를 부린 모양이구먼. 아주 그냥 싹 다 잡아다가 경찰서에 쳐넣어야 하는데.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건달들의 평소 행실에 대해 성토했어요. 그때 주연의 정체를 거의 확신하게 된 김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실례되는 질문인 줄은 압니다만 아가씨 혹시 태권도를,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의 질문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일제히 주연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주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호기심 어린 눈빛들을 담담하게 마주하며 숨기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곧이어 터져나올 엄청난 진실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주연의 입가에 떠오른 옅은 미소는 김영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대한 명쾌한 긍정의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주연은 또렷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주변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나지막한 감탄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와, 정말로? 어쩐지 그럼 아까 그 건달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방금 전의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이 복잡하게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의 정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짐작했던 김영감은 마치 자신이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가씨, 혹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장주연 선수 아니십니까? 제가 예전에 전국체전 중계방송이랑 뉴스에서 몇 번이나 똑똑히 봤습니다. 그 눈빛, 그 기백, 틀림없어요. 장주연 선수 맞죠? 김영감의 확신에 찬 외침에 주변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엄청난 파문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 장주연 선수,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순한 운동선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따내며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 태권도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장바구니를 든 혹은 기껏해야 힘 좀 쓰는 젊은 여성으로만 보였던 주연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짜릿한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진짜 장주연 선수라고요? 어쩐지 아까 그 발차기가 보통 솜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대표의 발차기였구나. 와, 대박이다.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남문시장에 오셨다니. 이거 정말 영광 아닙니까? 아까 그 건달놈들은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난 거네요. 소문은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장주연 선수가 우리 시장에서 흉악한 건달들을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더라.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조금씩 살이 붙고 각색되기도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정의롭고 용감한 국가대표 선수가 불의에 맞서 통쾌하게 승리했다는 현대판 영웅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연을 단순히 힘이 센 여자 혹은 운동선수가 아닌 시장의 평화를 지킨 정의의 사도 혹은 우리 동네 히어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젊은 상인들과 학생들은 떨리는 손으로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이나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 뒷면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주연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조금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의 순수한 팬심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껏 사인을 해주고 가벼운 격려의 말도 건넸습니다. 평소에는 삼엄한 경호 속에 둘러싸여 있거나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환호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쏟아지니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소동과 환호성을 조금 떨어진 과일 가게 앞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아까 건달들이 소란을 피우며 주연을 위협할 때부터 엄마의 치마폭 뒤에 바짝 숨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먹이고 있었죠. 하지만 건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주연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영웅처럼 칭찬과 환호를 받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이의 동그란 눈에는 어느새 두려움 대신 반짝이는 동경심과 호기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엄마의 손을 놓고 용기를 내어 주연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등 뒤에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던 작은 노란색 들꽃 한 송이를 주연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저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커서 언니처럼 이렇게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과 존경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연은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말과 작은 손에 들린 소박하지만 예쁜 들꽃에 순간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많은 대회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느꼈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훨씬 더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어요. 우와, 정말 예쁜 꽃이네. 고마워, 꼬마 아가씨. 언니는 내가 이렇게 용기 내준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단다. 너도 분명 아주 멋지고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거란다. 알겠지? 주연의 다정하고 진심 어린 격려에 아이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도 따뜻하고 흐뭇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한바탕 험악했던 소동으로 긴장감과 흉흉함이 감돌았던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새 훈훈한 인간미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연은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자부심과는 또 다른 한 명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보람과 잔잔한 행복감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죠. 한편 장주연 선수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꽁무니를 뺀 건달 3인방 박치용, 최경호, 김만수는 자신들의 허름한 아지트로 돌아와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아지트라고 해봐야 시장 뒤편, 재개발이 멈춘 낡은 상가 건물에 버려진 지하 창고였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멍든 몸뚱이보다 더 시리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곱씹고 있었어요. 특히 두목격이었던 박치용의 상태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주연의 강력한 뒤차기에 명치를 정통으로 가격당한 그는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죠. 최경호는 팔목이 시큰거리고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김만수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들을 더 괴롭힌 것은 바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치욕감과 여자 하나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늘 우습게 여기던 젊은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신발, 내가 저런 계집애한테. 박치용은 갈라진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벽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주연의 그 싸늘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 빠르고 강력한 몸놀림은 그의 뇌리에 악몽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였냐?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괴물 아니냐? 최경호가 부러진 팔목을 부여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김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소 그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부리던 객기와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패배한 개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만용을 부렸는지,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앞으로 전현 눈에 띄면 무조건 도망치는 거다. 알겠냐? 박치용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심이 역력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참 동안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지하 창고의 낡은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육중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죠. 날카로운 눈매에 잘 다려진 검은색 양복, 그리고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일대 유흥가와 시장의 몇몇 이권에 관여하며 건달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실질적인 보스 황 사장이라 불리는 황철민이었어요. 그의 등장에 박치용을 비롯한 건달 3인방은 마치 얼어붙은 듯 몸을 굳혔습니다. 황 사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싸늘했어요.
그는 이미 부하들이 시장에서 젊은 여자 하나에게 처참하게 얻어터지고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같이 격노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구역에서, 그것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업계들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것은 곧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꼴들하고는 아주 가관이구나. 황 사장이 특유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건달들에게 다가가 박치용의 엉망이 된 얼굴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같은 패급들한테 시장 관리를 맡긴 것부터가 실수였던 건가? 아니면 요즘 애들은 배떼지가 불러서 정신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인 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건달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장 바닥에서 여자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질질 짜면서 도망을 쳐? 이 동네 조무래기들도 너희보다는 일 처리 잘하겠다. 황 사장의 질책에 박치용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사장님, 그 계집애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황 사장은 박치용의 변명을 코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보통이 아니면 뭐? 너희는 그럼 보통 건달이냐? 프로잖아, 프로. 돈 받고 일하는 놈들이 아마추어 계집애 하나한테 그 모양으로 당하고 와서 할 소리냐, 그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잿더리를 집어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잿더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건달들은 더욱더 몸을 움츠렸어요. 더 가관인 건 뭔지 알아? 너희가 건드린 그 계집애가 누군지나 알고 그런 거야? 황 사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여자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야.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태권도 국가대표 장주연이라고 한다. 그런 애를 건드려서 일을 이따위로 크게 만들어? 너희 머릿속에는 우동사리만 가득 찬 거냐? 황 사장의 발언에 건달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상대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만약 이 일이 언론에라도 알려지거나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자신들은 물론이고 황 사장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당분간 아니, 앞으로 쭉 그 여자 눈에 띄지 마. 그리고 남문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괜히 건드렸다가 일 더 키우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숨어지네. 만약 내 지시 어기고 또 사고 치는 날에는 그땐 너희들 손가락 발가락 나만하지 않을 줄 알아라. 알겠냐? 황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경고는 건달들의 뇌리에 공포와 함께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장의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줄을 쥘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장주연 선수가 시장에서 건달들을 제압한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몇몇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짧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이야기는 순식간에 지역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이 소문을 듣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과 목격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고 곧 남문시장에 나타난 태권도 천사 불량배응징 이라는 다소 자극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죠. 기사에는 장주연 선수가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용감하게 나선 상황, 그리고 현란한 태권도 기술로 건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국가대표 선수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기사의 파급력은 더욱 커졌어요. 이 지역 신문 기사는 곧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로 다뤄졌고 몇몇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후속 취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오랜만에 접하는 사이다 같은 영웅담에 열광했고 장주연 선수의 용감한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죠.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장주연 선수가 소속된 태권도 국가대표팀에도 전해졌습니다. 선수촌은 한동안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주연의 팀 동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와 영상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주연에게 다가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놀려대기 시작했죠. 이야, 장주연. 너 시장에서 제대로 한 건 했다며? 완전 여전사 납셨네, 여전사가. 이제 우리 경기 나갈 때 장주연 선수 경호는 필요 없겠다. 혼자서 다 해결할 테니까. 주연아, 나도 호신술 좀 가르쳐 주라. 너한테 맞으면 최소 전치 3주는 나올 것 같은데? 동료들의 짓궂은 놀림에도 주연은 그저 멋쩍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수석 코치는 주연을 따로 불러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함부로 몸을 쓰는 건 위험하다. 만약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 라며 가볍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더 많이 묻어났죠. 그는 속으로 역시 우리 주연이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은 여전하구먼.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딱딱하고 긴장감 넘칠 수 있는 선수촌 분위기에 잠시나마 유쾌한 활력소가 되어 주었어요. 주연 자신도 이런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주연은 다시 남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딱히 살 물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 때문에 괜한 소란에 휘말렸을지도 모를 시장 상인들에게 안부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주연 선수 오셨다. 우리 시장의 영웅이 돌아왔다.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에서 뛰쳐나와 주연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가장 크고 좋은 사과 한 봉지를 주연의 손에 쥐어주며 이건 내가 이 선수 드리는 선물이에요. 돈은 무슨 돈? 우리 시장을 지켜준 영웅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떡집 아저씨는 따끈따끈한 인절미 한 접시를 내밀었고 반찬 가게 할머니는 맛있는 밑반찬 몇 가지를 싸주겠다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죠. 주연은 연신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호의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골칫거리였던 건달들이 주연 덕분에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상인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고
손님들도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장을 보고 있었죠. 주연은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 남문시장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다 준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어요. 장주연 선수가 시장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연일 화제가 되는 동안 그녀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던 건달 3인방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습니다. 황 사장에게 죽도록 깨지고 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은 그들은 아지트에 처박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와 굴욕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봤던 여자 하나에게 박살이 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포츠 스타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술만 들어가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장주연 선수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젠장, 그때 그냥 도망쳤어야 했는데 괜히 객기 부리다가 이 꼴이 됐잖아. 그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숨어 지낼 필요도 없었어.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비뚤어진 형태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치용은 술에 취해 멍하니 TV를 보다가 우연히 장주연 선수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며 정의로운 스포츠 스타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박치용의 눈에는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뒤틀린 복수심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녀는 저렇게 영웅 대접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는 황 사장의 경고도 잊은 채 어떻게든 장주연에게 보복하여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최경우와 김만수를 불러 모아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장주연 그년한테 직접 덤비는 건 이제 미친 짓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년이 그렇게 아낀다는 남문시장, 그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럼 그년도 분명히 다시 나타나겠지. 그때를 노리는 거다. 박치용의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경우와 김만수는 그의 말에 쉽게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장주연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의 해코지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복수를 하고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이라도 해볼 심산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삼엄한 경비는커녕 흔한 CCTV 하나 제대로 없던 예전의 남문시장을 생각하며 건달 3인방은 어둠을 틈타 시장 안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시장 안쪽에 있는 몇몇 가게들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거나 예전에 자신들에게 밉보였던 상인의 가게에 불이라도 지를 심산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주연 선수의 사건 이후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남문시장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매일 밤 순찰을 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인들은 더 이상 건달들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의했고 젊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터전을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건달들이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야채 가게의 셔터를 뜯어내려 할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꼼짝 마. 갑자기 사방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들이 그들을 향해 일제히 쏟아졌어요. 당황한 건달들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1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이 몽둥이, 쇠파이프, 심지어는 고기 써는 칼까지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건장한 체격의 정육점 사장님과 평소에는 유약해 보였지만 지금은 비장한 표정으로 홍두깨를 들고 있는 떡집 아주머니도 있었죠. 이런 젠장, 함정이다. 박치용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상인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건달들에게 달려들었고 당황한 건달들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들의 어설픈 복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붙잡은 건달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예전 같으면 보복이 두려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장주연 선수로부터 얻은 용기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건달들의 예상치 못한 재등장은 오히려 시장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죠. 이튿날 아침 주연은 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건달들이 야밤에 시장에 침입했다가 자율방범대한테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건달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해요. 주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복수심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인회장은 오히려 전화기 너머로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주연 선수 덕분입니다. 선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저런 불량배들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통쾌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주연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자신이 직접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셔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와 공동체 전체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메달을 따고 국위 선양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연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관할 경찰서의 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주연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주연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선수 덕분에 저희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어젯밤 시장에서 붙잡힌 건달들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니라 황 사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황 사장 일당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불법적인 이권을 챙겨왔지만 장거 굴충분과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달들이 시장에 재침입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장주연 선수의 용감한 행동에 용기를 얻은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면서 경찰은 마침내 황 사장을 비롯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까지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죠. 선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많은 시장 상인들이 저들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사들은 주연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하며 그녀의 공을 치하했어요. 주연은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연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태권도 실력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나 메달 획득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주연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센터장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혹시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태권도, 호신술 강좌 같은 것을 열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센터장은 깜짝 놀라면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장주연 선수께서 직접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야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호신술 프로그램이 절실했는데 마땅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주연은 센터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며 단순히 호신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정신까지 함께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목표와 뜨거운 열정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주연 선수가 직접 지도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호신술 교실 첫 수업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주민센터의 다목적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강생들로 가득 찼어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들부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의 여중고생들,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용기를 낸 중년 여성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주연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죠. 그 중에는 며칠 전 시장에서 주연에게 예쁜 들꽃을 선물했던 그 어린 소녀도 엄마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경기장에서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과 설렘이 그녀를 감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호신술 시간을 만들어갈 장주연입니다. 그녀의 씩씩하고 밝은 인사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연은 먼저 호신술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호신술은 단순히 싸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고,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에요. 그녀는 딱딱한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이어갔고, 수강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주연은 기본적인 방어 자세와 스텝,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거나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태권도 동작들을 시범 보이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절도 있고 아름다운 동작 하나하나에 수강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 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는 주연의 동작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진지하게 자세를 따라하며 땀을 뻘뻘 흘렸어요. 주연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붙잡혔던 건달 3인방과 그들의 배우였던 황 사장 일당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주연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얻은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증언과 협조,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나 낯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황 사장을 비롯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남문시장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들의 작은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고 상인들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장주연 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은 그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장주연 선수는 국가대표로서의 고된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주말마다 주민센터에서 호신술 교실을 열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권도가 단순히 메달을 따고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을 넘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죠. 시장에서의 그 우연하고도 불쾌했던 만남은 결국 그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따뜻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태권도 선수였지만 동시에 남문시장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동네 영웅이자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멋진 태권도 선생님으로 기억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연 자신도 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강함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매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이제 경기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욱 힘차고 아름답게 뻗어나가고 있었죠.